성공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꼭 이루어집니다. 당신이 그걸 선택했으니까요.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그건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망했다, 혹은 성공하는 과정이 험난하다가 더 맞는 표현이죠. 누구나 인생에서 바닥을 경험하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에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패를 겪을 때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도전했어요. 망한 인생이라는 생각은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들지만 관점을 바꾸면 완전히 다른 가능성이 보인답니다. 우리가 망했다고 느끼는 순간은 대부분 기대와 현실의 차이가 클 때예요. 하지만 이런 생각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해요. 심리학자들은 이를 고정 마인드셋이라고 부르는데, 현재 상황을 영원불변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반대로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봐요. 예를 들어 사업이 실패했다고 해서 인생이 망한 게 아니에요. 그건 단지 하나의 시도가 실패한 것뿐이죠. 통계적으로 성공한 기업가들은 평균 3.8번의 사업 실패를 경험한다고 해요. 첫 번째 실패에서 포기했다면 그들도 성공하지 못했겠죠.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계단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나의 경험으로는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오히려 가장 큰 성장의 계기가 되었어요. 취업에 계속 실패하던 시절, 정말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자기계발에 투자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웠더니 나중에는 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답니다. 망했다는 생각은 일시적인 감정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영원히 이럴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은 이렇다로 생각을 바꿔보세요. 시간은 계속 흐르고 상황은 언제든 바뀔 수 있어요. 오늘의 실패가 내일의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생각의 전환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긍정적인 말을 해보세요. 나는 할 수 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한다. 같은 간단한 문장도 좋아요.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점차 내면화되면서 실제로 생각이 바뀌게 될 거예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 뇌는 반복적인 생각 패턴을 강화한다고 해요.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하면 그것이 현실이 되지만 긍정적인 생각을 반복하면 그것 또한 현실이 될 수 있어요. 망했다는 생각 대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단계랍니다. 실패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져요. 토마스 에디슨은 나는 실패한 적이 없다. 단지 작동하지 않는 1만 가지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 라고 말했죠. 이런 관점을 가지면 실패도 성공의 일부가 될 수 있어요. 망한 게 아니라 아직 성공하지 못한 것뿐이에요. 주변을 둘러보면 실패를 딛고 일어선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들의 공통점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망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오히려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변화를 원한다는 증거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희망적이에요. 성공을 바위를 깨는 것에 비유해 볼게요. 망치로 바위를 한번 치면 깨질까요? 아니에요. 10번, 100번, 그래도 안 깨질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 치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깨지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몇 번 치다가 이건 안 되나 봐 하고 포기한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위가 깨질 때까지 계속 친다는 거예요. 그들도 중간에 지치고 힘들어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죠. 왜냐하면 다음번 망치질이 바위를 깰 수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많은 성공 스토리를 보면 포기 직전에 성공한 경우가 정말 많답니다. 계속하는 힘의 비밀은 작은 진전을 인식하는 데 있어요. 바위가 깨지지 않았더라도 미세한 균열은 생기고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큰 성과가 없더라도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는 걸 믿어야 해요. 오늘 실패했다면 내일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시도해보는 거죠. 나의 생각으로는 계속하는 힘은 체력이 아니라 정신력에서 나와요.
목표를 향한 확고한 신념과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계속할 수 있어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의 비결이에요. 한 걸음씩 걸어가다 보면 어느새 정상에 도착해 있을 거예요. 계속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즉각적인 보상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꾸준한 만큼 강력한 무기는 없어요. 복리 효과처럼 작은 노력이 쌓이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죠. 매일 1%씩만 성장해도 1년 후에는 37배나 성장하게 된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는 왜 시작했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열정과 목표를 떠올리면 다시 힘을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온 길을 돌아보세요. 분명 처음보다는 성장했을 거예요. 그 성장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격려하는 것도 계속하는 힘을 기르는 방법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은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했어요. 그들도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했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났죠. 계속하는 것 자체가 이미 성공의 절반이에요. 오늘 하루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한 거예요. 기억하세요. 모든 전문가도 한때는 초보자였어요. 모든 성공한 사람도 한때는 실패자였죠. 차이는 단 하나, 계속했느냐 포기했느냐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계속하고 있다면 이미 성공으로 가는 길 위에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비틀즈를 아시죠? 세계 최고의 밴드가 되기 전 그들은 무려 50개의 음반사로부터 거절당했어요. 데카 레코드는 기타 음악은 이제 유행이 지났다며 그들을 거절했죠. 만약 비틀즈가 그때 포기했다면 우리는 Let It Be나 Yesterday 같은 명곡을 들을 수 없었을 거예요. 토마스 에디슨의 이야기는 더 놀라워요.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1만 번 이상 실패했다고 해요. 주변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했죠. 하지만 에디슨은 나는 실패한 게 아니다. 작동하지 않는 방법을 1만 개 발견한 것뿐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었기에 결국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에이브러햄 링컨의 인생은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사업 실패, 약혼녀의 죽음, 정신적 붕괴, 수차례의 선거 패배.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어 노예 해방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죠. 그의 인생이 증명하는 건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대의 성공 스토리도 많아요.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창업한 애플에서 쫓겨났어요. 상상할 수 있나요?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해고당하는 기분을요. 하지만 그는 이를 인생 최고의 선물이라고 했죠. 그 경험이 있었기에 더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해요. 실패가 오히려 더 큰 성공의 발판이 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실패를 끝이 아닌 과정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계단이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나중에는 성공 스토리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지금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마이클 조던은 고등학교 농구팀에서 탈락했어요. 코치는 그가 충분히 좋지 않다고 했죠. 하지만 조던은 그 실패를 동기부여로 삼았고 역사상 최고의 농구 선수가 되었어요. 나는 9,000번 이상 슛을 놓쳤고 300경기를 졌으며 26번의 결정적인 슛을 실패했다. 그래서 성공했다. 는 그의 말이 인상적이에요. 스티븐 스필버그는 영화학교에 3번이나 떨어졌어요. 하지만 그는 독학으로 영화를 공부했고 결국 할리우드 최고의 감독이 되었죠.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4살까지 말을 못했고 선생님들은 그가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가 되었죠. 이들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해요. 실패는 성공의 반대가 아니라 성공의 일부라는 거예요.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를 경험했고 그것을 딛고 일어섰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지금의 실패가 미래의 성공 스토리가 될 거라고 믿으세요. 실패할수록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실패를 통해 우리는 무엇이 작동하지 않는지를 배우고 그만큼 성공에 가까워지는 거죠. 마치 미로에서 막다른 길을 하나씩 제거하면서 출구를 찾아가는 것과 같아요. 실패의 가장 큰 가치는 학습에 있어요. 성공했을 때보다 실패했을 때 더 많은 걸 배운다고 해요. 왜 실패했는지 분석하고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파악하는 과정에서 진짜 성장이 일어나죠. 실패는 최고의 선생님이에요. 다만 우리가 그 수업을 제대로 들어야 해요. 실패는 또한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요. 처음 실패했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실패를 겪으면서 회복력이 생겨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르죠. 실패를 겪을수록 다시 일어서는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마치 근육을 단련하는 것처럼요. 실패는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요. 성공할 때는 누구나 행복하고 자신감 있어 보이죠. 하지만 실패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그 사람의 진짜 성품을 보여줘요. 실패 앞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고 다시 도전하는 용기를 보이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승자예요. 실패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성장 마인드셋이 필요해요. 실패를 개인적인 결함으로 보지 말고 성장의 기회로 봐야 해요. 나는 실패자야가 아니라 이번 시도는 실패했지만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사고방식의 전환이 실패를 가치 있게 만들어요. 실패는 또한 혁신의 원동력이 되기도 해요. 많은 위대한 발명품들이 실패에서 탄생했죠. 포스트잇은 실패한 접착제에서, 페니실린은 실험 실패에서 발견되었어요. 실패가 없었다면 이런 혁신도 없었을 거예요. 당신의 실패도 언젠가는 놀라운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실패를 피하려고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짜 실패예요. 실패는 행동하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도전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많은 사람들보다 앞서 있다는 증거죠. 실패를 자랑스럽게 여기세요. 실패의 진짜 가치는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다는 데 있어요. 겸손함을 배우고 인내심을 기르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죠. 실패를 통해 우리는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실패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책임감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책임을 져요. 실패했을 때도 남 탓하지 않고 자신이 무엇을 다르게 할 수 있었는지 생각하죠. 이런 태도가 있어야 성장할 수 있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또 다른 특징은 장기적 관점이에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당장의 실패에 좌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더 큰 그림을 보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의 실패가 5년 후, 10년 후에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이런 관점을 가지면 현재의 어려움도 견딜 수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학습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그들은 항상 배우려고 해요.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멘토를 찾죠. 실패했을 때도 이것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묻어요. 이런 학습 마인드셋이 있으면 모든 경험이 성장의 자양분이 될 수 있어요. 긍정적 자기 대화도 중요한 특징이에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긍정적으로 말해요. 난 할 수 있어. 이번엔 안 됐지만 다음엔 될 거야. 같은 말들이죠. 우리가 자신에게 하는 말이 현실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자기 대화가 정말 중요해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네트워킹의 중요성을 알아요. 그들은 혼자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요. 실패했을 때도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죠. 좋은 관계는 성공의 든든한 밑거름이 돼요. 목표 설정 능력도 빼놓을 수 없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요. 막연히 성공하고 싶다가 아니라 1년 안에 매출 1억을 달성한다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죠.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만들어요. 목표가 있으면 방향을 잃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인내심이 강해요. 그들은 성공이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대나무가 5년 동안 땅속에서 뿌리를 내리다가 갑자기 하늘로 솟구치는 것처럼 성공도 오랜 준비 끝에 찾아온다는 걸 이해하죠. 그래서 당장 결과가 없어도 꾸준히 노력해요. 이런 마인드셋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매일 조금씩 연습하고 실천해야 해요. 처음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도 처음부터 이런 마인드셋을 가진 건 아니에요. 그들도 노력해서 만든 거죠.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재 상황 파악이에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어디로 갈지 계획을 세울 수 있죠. 재정 상태, 건강 상태, 인간관계, 기술과 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세요. 이게 당신의 출발점이에요. 다음은 작은 목표 설정이에요. 큰 목표는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달성 가능한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억만장자가 되겠다 보다는 이번 달에 10만 원 저축하겠다가 더 현실적이죠. 작은 성공이 쌓이면 자신감이 생기고 더 큰 목표에 도전할 수 있어요. 루틴 만들기도 중요해요. 성공적인 재시작을 위해서는 좋은 습관이 필요해요. 아침 일찍 일어나기, 운동하기, 독서하기 등 긍정적인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처음엔 힘들지만 21일만 지속하면 습관이 된다고 해요. 좋은 습관은 성공의 토대가 돼요. 지원 시스템 구축도 잊지 마세요. 혼자서는 힘들 수 있으니 도와줄 사람들을 찾으세요. 가족, 친구, 멘토, 동호회 등 당신을 응원하고 조언해줄 사람들이 필요해요. 온라인 커뮤니티도 좋은 선택이에요.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면 더 멀리 갈 수 있어요. 기술 습득에 투자하세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새로운 능력이 필요할 수 있어요. 온라인 강의, 책, 워크숍 등을 통해 필요한 기술을 배우세요. 요즘은 무료로 배울 수 있는 자료도 많아요. 투자한 시간은 절대 헛되지 않을 거예요.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어요.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은 기본이에요. 건강은 모든 성공의 기초예요. 아무리 성공해도 건강을 잃으면 소용없잖아요? 긍정적인 환경 조성도 중요해요. 주변 환경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커요. 부정적인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집이나 작업 공간도 깨끗하고 영감을 주는 곳으로 만들어 보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이에요. 완벽한 준비란 없어요. 준비가 70% 정도 되었다고 생각되면 일단 시작하세요. 시작하면서 배우고 조정하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준비만 하다가 시작도 못하고 포기해요. 오늘이 당신의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